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가자! 삼성전자가 중국 정부로부터 새해 선물을 보따리로 받았습니다. 중국 특허 당국이 최대 6년 동안 묵혀져 있던 특허를 대거 승인해 준 건데요.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지난달 29일 삼성전자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출원한 특허 9건을 일제히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배터리부터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장치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확보했는데요. 여기에 갤럭시 워치의 핵심 성능을 구현하는 부품과 기술에 대한 특허권까지 확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체 전기 임피던스 측정 장치와 관련한 특허를 승인받았는데요. 2018년 출원한 지 5년여 만의 성과입니다.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 센서는 손목의 주치의라 불리는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시리즈의 건강 지표 측정 기능을 구현하는 주요 부품 중 하나죠. 이를 통해 사용자의 수면질 향상, 그리고 혈압, 심전도, 체지방률 관리까지 도울 수 있습니다. 워치 4부터 6 시리즈엔 이 부품이 포함되어 있죠. 삼성의 영원한 경쟁사 애플은 특허 침해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반면 교사로 삼아 삼성전자는 현지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허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부터 AI까지 삼성전자의 특허를 대거 승인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허라는 건 기본적으로 차세대 기술이나 첨단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중국 법원은 지네나라 기업의 특허 침해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한 걸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승소를 하더라도 그 배상 금액이 너무나 적은 경우가 많아서 근본적인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중국 시장에서 이런 특허를 확보했다는 것은 공방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생체 전기 임피던스 측정 장치, 이런 거에 대한 특허를 승인했다는 내용입니다. 보니까 출원한 지 벌써 5년이나 됐네요. 이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웨어러블 그리고 헬스케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특허라는 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허라는 게 대체 왜 존재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어떤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나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제도입니다. 누군가가 이 기술을 무단으로 갖다 쓰게 되면요, 이쪽은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원래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 이쪽 입장에선 손해가 되니까 기술을 더 개발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술의 개발에 이유를 만들어주는, 더 권장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바로 특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사실 유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어떤 S기업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꽤 인기가 있는 기업인데 사실 2010년에 설립한 초기에는 어떤 기술이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거의 도용을 하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요, 성장하는 과정이 그렇게 모범적이진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기업에 도용을 당한 회사들, 국내 기업들, 미국 기업들, 이런 곳은 손해를 피할 수가 없었겠죠. 이 특허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특허청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칙은 선출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특허가 출원이 되면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바로 속지주의입니다. 그 법이 지역의 관할권 안에서, 그러니까 출원된 나라 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통용이 되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경쟁업체가 들어와서 내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는 이 특허를 다 출원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계속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특허와 관련해서 리스크를 겪고 있는 기업, 바로 애플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대장주죠.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이 가운데서도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고 뉴욕 증시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다소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첫날 거래에서 3.6% 가까이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선까지 내려서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1위를 뺏기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이폰
스마트폰 판매량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 이런 거는 미중 갈등이랑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또 구글도 연관이 있는데요.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을 아이폰에 넣기 위해서 광고 수입의 일정 부분을 애플에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반독점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애플의 실적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소식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소식이죠. 애플이 웨어러블 기계 쪽에서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인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 기사는 법원에서 나온 판단인데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익 금지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이 나오면서 일단은 시간은 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허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당연히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애플워치가 애플 제품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특허 침해 리스크는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발목을 잡히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세대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특허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하게는 상당 기간이 아니라 기술과 기업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상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는 이 첨단 반도체 쪽에서는 상당히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 쪽으로 봤을 때는 특허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지금 서둘러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 역시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